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북푸푸는 북랜드 북클럽 프로젝트란 줄임말이고요. 저희 북푸푸 리더님들의 이제 유튜브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북랜드 북클럽 프로젝트는 이제 북랜드라는 카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제가 독서 모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 리더로서 이제 6개월 동안 활약해 주시도록 제가 이끌어드리는 모임입니다. 이 유튜브는 이제 매 기수마다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뭐 이때는 이제 리더님들의 뭐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북클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기수에 해당되는 기수에 진행하는 책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순서는 일단 각자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소개 돌아가면서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의 북클럽을 운영하게 된 이유와 내 북클럽만의 특징, 그리고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부터 이제 다른 리더님들 오늘 처음이셔가지고 긴장도 푸실 겸 저부터 한번 스타트 끊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투맘의 북랜드 카페 대표 박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독서를 너무 잘해서 리더가 시작했던 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리더를 하게 되는 역할이 되어가지고 주먹구구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어볼 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약간 경쟁하듯이, 다른 모임이랑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기필코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북클럽을 만들어 보리라 다짐을 했다가 이제 제가 올해 4월 달에 처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북푸푸 리더 일기 분들이랑 6개월 동안 너무 재밌게 했었고요. 6개월 끝나고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계속 있을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나, 제가 또 새로 하시는 리더님들도 있으시니까 선배님은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이번부터는 이제 2기 리더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각자 원래 하시던 커뮤니티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독서 모임에 관련된 책들도 그런 걸 선정하셔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긴장 좀 풀리셨을 테니까 이제 각각의 리더님들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응답 순서를 이제 두 분이셔서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와 2기 때 순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책수다방 북클럽의 김유주연 리더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기랑 같이. 음, 음, 괜찮, 안녕하세요. 저는 노산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고, 사정상 독박 육아를 하면서 또 코로나에는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늦둥이 애 대학교까지 학비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경당녀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로 수강로로 시작해서 배우고 배움의 끝이 없이 프로 수강로 생활만 하다가 이제 음 엔잡러로 성장 중인 주연스쿨의 재하쌤 김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테크 아카데미 연구소 오픈톡방 운영 중이고요. 책수다방 하브루타 독서 모임 리더가 되었고요.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 중이고요. 또한 에세이 출판에서 예술인 등록을 완료했고요. 아마존 포함해서 종이책, 예, 공저집, 뭐 동화책, 이 아이를 위한 동화책, 그리고 명언집, 그래서 총 한 9개 정도 뭐 출판했고요. 지금도 이제 시와집하고 다른 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웅진 북클럽 큐레이터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와, 거기 다 하신 건가요? 네.
아이를 위해서 책을 낸다니. 저는 아이를 위해 책을 열심히 사주기만 했을 뿐, 책을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 못 했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죠. 저 정도의 아이를 위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하브루타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썰은 잠시 후에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우리 미는고파 북클럽의 황창민 이사님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창미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딸 아들, 지금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전직은 보육교사, 네, 현재는 결혼 11년 차, 예, 전업주부입니다. 네, 저도 지금 김유주연 리더님처럼, 뭐랄까, 저는 둘째 아이 낳고 조금 많이 우울해 있었거든요. 그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또 셋째가 왔고, 셋째를 낳고 나서 막 우울감에 허덕일 때, 저는 이 책이 저에게 위로와 위안을 또 행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과거에 저처럼 고단하고 막 어둡고 막 침울한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싶고, 또 함께 이겨낼 힘을 느끼고, 또 이렇게 일어선 이 과정을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온라인에서 창창이라는 이름으로 또 반짝이는 책창이라는 오픈 톡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는 책창이라는 오픈 톡방은 제가 이제 읽고 쓰는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나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짝이는 책창이라는 오픈 톡방 안에서 함께 읽고 성장하는 힘을 느끼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 북클럽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재미나게 독서를 즐기는 생활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긴장하신다더니 뭐 깔끔하게 전혀 떨림 없이 소개를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창미 리더님 단톡방에 들어가 보시면 저분은 이제 언니 책을 위주로 하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뭐 챌린지나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가져보시면 좋고, 저분은 역시 이제 아이가 셋인 엄마이시다 보니까 아이와 하는 활동들,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이 활동들과 관련된 챌린지도 많이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아이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지나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질문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김유전 리더님 같은 경우는 하브루터와 관련된 분야로 이제 앞으로 독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창미 리더님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책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실 텐데, 그거랑 다 관련된 것들로 지금 북클럽 이름을 두 분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클럽 이름은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와 더불어 이 지금 각자 제가 설명드린 분야의 북클럽을 운영하게 되신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김유지연 리더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 소개했듯이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노산으로 시험관을, 마지막 시험관. 그래서 얘가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진짜 기적, 미라클이거든요. 영어명 미라클. 진짜 마지막 그 난자 채취해서 진짜 마지막 아이, 미라클.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미라클 왕자님이시기 때문에, 어, 출산하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독박육아를 하면서 저도 아까 전에 창미 리더님처럼, 저는 이제 노산에 몸도 아프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이제 산후우울증 저도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는 남자고, 저랑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별도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전쟁 같은 육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와 이제 사춘기처럼 이제 저는 갱년기, 얘는 애기고 이러니까 이제 대화는 안 통하지만 이제 서로 평행선으로 싸우는 거죠. 말도 안 통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미 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교 자녀를 둔 상태였고 또
아이 어린이집 엄마들은 또 나이 차이가 나니까 좀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이렇게, 어, 오, 전혀 안 그래 친해지기도 보이세요? 엄청 소심해요. 그리고 또 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대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진 엄마랑 또 지내다 보니까, 어, 자꾸 이제 집에서 이제 둘이 좁은 집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책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많이 읽었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요즘 저는 검색도 뭐 하지만 검색에 잘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관련 책을 읽었던 버릇 때문에 이제 육아 관련된 책을 어떻게 얘랑 나랑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겠나 싶어서 이제 육아에 관련된 도서를 찾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탈출구로 제가 경단녀 생활 거의 15, 16년 만에 이제 웅진 북클럽 이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거기서는 어차피 책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와 관련 자격증을 한 10여 개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브루타 대화법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육아에도 훨씬 수월함을 이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와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들과 함께 책도 읽고 이제 엄마들은 항상 그러죠. 어른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맨날 해서 아직까지 얘랑 애기 대화 6세인데 아직까지 애기가 되고 싶어 하는 아들이라 아직까지 0세, 1세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맨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 육아 인생에 대해서 수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면 좀 어렵고 우리는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수다 떨듯이 하면서 어떻게 애를 잘 키워볼까, 어떻게 요즘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대화 이제 그러니까 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브리타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제목을 책 수다방 이제 책을 읽으면서 수다 떠는 방이라고 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리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 네. 책수다방. 왠지 저기 가면 양육 팁이나 뭐 이런 육아 팁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또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브루타를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 배워봤거든요. 도대체 하브루타가 뭐야? 그때 처음 막 나왔고, 도서관에서 처음 저는 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름도 어렵고 약간 뭐 인도 그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질문이 너무 다가오는 방법이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이에게 가지 않고 제 선에서 저 혼자 이제 모든 걸 하면서 이제 하브루타식으로 조금 풀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유주연 리더님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어린아이보다도 큰아이들과도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안 하죠? 아이들이 문을 닫고 귀에 이어폰을 꽂기 시작하면 이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물꼬를 잘 튀어놔야 엄마랑도 대화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미음고파 북클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창리더님 부탁드려요. 네, 네. 미능고파 북클럽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 미능고파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 그,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육아서나 막 자기계발서는 제외하고 그냥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독서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울감이나 그런 어두운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독서니까 육아서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거 압박감을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자. 가볍게 그냥 취미생활 하나 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한 게
소설책 읽기였는데, 현대 소설은 너무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한 시대 배경이니까 그것을 뭔가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조금 저는 거리가 있는, 나와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를 한 권씩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출판사가 미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음사 자체도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 세계문학 전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그 논술 준비 이런 뭐 수능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느낌과 또 다른 느낌으로도 다가오고 이야기가 새롭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첫 번째로 육아와 자기계발서를 제외한 재미있는 책을 좀 꾸준히 읽어보자라는 도전을 시작한 게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이렇게 조금 파헤쳐보자. 이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세계 문학이니까 많이 읽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엄한소라는 독서 모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는 한때 문학소녀였다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이 어, 세계문학 전지 시리즈 중에 가벼운 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모이신 분들이 저와는 전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마다 다 너무, 너무 다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난 전혀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거기서 조금, 뭐랄까, 쇼크 같은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 유명한 이 한 권의 책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더 깊게, 좀 더, 사람들과 이야기를 꾸준히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는 고파라는 북클럽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는 고파 북클럽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미음사 고전문학 파먹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이 전집 시리즈를 한번 파먹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엄마가 한때 소녀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엄한소를 참여를 했는데 저는 문학소녀가 꿈이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해서 제가 북클럽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엄한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미는고파 북클럽이 된 거고요. 저도 소설을 웬만하면 현대소설은 뭐 그냥 재미로 한번 이제 조금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딱히 손이 가지진 않는 부분인데 고전 문학은 그에 비하면 더 손이 또 안 가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엄한소 느낌 너무 좋았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 아까 하셨다는 것도 너무 와닿았었고 이게 약간 소설이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도 좀 지어내도 된다는 생각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대부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이 말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머뭇할 때가 많은데 소설이나 문학은 또 그러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우리 시험을 칠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칠 거면 저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안미님이 춘향전을 왜 선택하셨는지 궁금해 하셨대요. 제가 이거 궁금해 하실 거라고 미리 질문을 찍었었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럼 그 질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북클럽들은 이제 다른 북클럽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북클럽은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딱 말해 줄 수 있다. 이끌어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감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책수다방 북클럽의 김유지연 리더님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아까 전에 상미 리더님처럼
그 시작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제 탈출구의 하나로서 저도 시작했지만 저는 어쨌든 육아에서 탈출구였지만 육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육아서를 어쨌든 시작은 같지만 이게 육아를 육아책을 판 스타일이 경우였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항상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북클럽은 제가 어, 더 행복한 엄마가 되고 더 자존감 높은 엄마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오는 아직은 이제 양육을 해야 되니까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아주 좋은 기회로 지금 북랜드 클럽 아주 좋은 기회로 독서 모임의 이제 리더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아이와 했던 하브루타의 이제 좋은 경험들을 독서 모임에서 이제 녹여서 하려고 하고요. 이제 하브루타 독서 모임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이나 인생이나 저희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육아나 뭐 고민, 문제 이런 거를 독서를 아까 전에 똑같이 책을 읽지만 생각은 또 다르다 그래서 어떤 문장 저희가 육아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인생도 나오고 그 뭐 자기 과거 어린 시절도 나오고 그 독서를 통해서 이제 대화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수다를 통해서 나누자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뭐 초보자분이나 왕왕왕왕왕 초보 책을 아직 안 읽었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 읽으셨던 분, 뭐 평소에 읽었었던 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 그러니까 참여 가능하신 고요. 함께 이제 독서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도 느끼고 서로의 경험도 느끼고 이 하브루타에서는 경청을 하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대화도 경청하고 아이의 대화도 경청을 해야 되고 경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뭐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 아주 따뜻한 모임으로 모임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따스운 따스운, 북클럽이랍니다. 겨울에 따스운 따스운, 북클럽. 따스운, 그렇죠. 겨울에 겨울 따스워야 간식 같은. 어, 너무 좋은데요. 겨울 간식 같은.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시네요. 아, 근데 저는 육아 탈피를 위해서는 저는 진짜 육아용품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겨내신 거에,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 찐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경청 중요하죠. 경청 중요하나 이게 오다가 막히죠. 이게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가 나가고, 막 반박이 나가고, 그럴 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 아까 너무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게 엄마를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한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들 세대는 좀 다르시잖아요. 약간 내가 희생하고 약간 뭐 아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본인이 안 행복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왜 드라마에 잘 나오는 멘트 있죠? 뭔지 아세요?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멘트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다 자식이 보는 입장에서도 엄마가 안 행복해 보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 입에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맘대로 살고 싶어. 얘기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의라서 저희 집은 지금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주의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따순 책 수다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미는고파 북클럽 창민 리더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제 북클럽만의 특징을 응,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 네, 조금 뭐랄까? 네. 지금, 김유주연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엄마가 행복하고 더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프루타 방면의 책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어, 이- 정말 순수한 재미, 행복, 그냥 엄마 말고 나. 내가 행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북클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아이 엄마들하고, 왜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놓고 나서 엄마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김유주연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른 대화를 하고 싶다. 성인의 언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놓고 그 엄마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때 사실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육아 이야기, 시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또 그 엄마들과의 대화 속에 또 저는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항상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막 서로의 시댁 이야기가, 행복한 시댁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끝나고 나면 조금 찝찝함이 남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 자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북클럽에서는, 제 독서 모임에서는 그냥 진짜 육아와 시댁, 뭐, 아내, 며느리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진짜 내 이야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시선에 관한 그냥 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그냥 나눠보자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북클럽이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박춘희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시험칠 거 아닙니다. 저 춘향전 아주 쇼킹한 지정도서라고 저도 스스로 느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낯선 고어, 시대 배경, 역사적 흐름,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는 이야기만 보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춘향전의 지정도서를 선택했을 때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책이, 어, 조선시대의 아침 일일 연속극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문장이, 이게 바로 춘향전이다. 춘향전의 줄거리는 바로 이거다. 아침 드라마 연속극이다. 이거 완전 맞아요. 우리 뭐 시대 배경 다 떠났고 나서, 이 춘향이 정말, 그렇고, 몽룡이, 그렇고, 아무튼 그렇고 그런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선 얘기할 수 없고, 이제 독서 모임에서 우리 진솔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들 애들 보내놓고 드라마 얘기 진짜 잘하잖아요. 막 넷플릭스부터 막 정말 요즘 엄청난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이렇게 후기 얘기하듯이 저는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을 그냥 인물, 장면 하면서 그냥 입술에 피 터지게 그냥 얘기 나누는 그런, 네, 독서 모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우, 또 정반대예요. 한쪽은 따숩고 한쪽은 입술에 피 터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약간 그렇게 대조되는 북클럽이고요. 아침 드라마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와닿는 것 같고 주로 이제 고전 문학은 솔직히 그 시대 배경을 100%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물 위주거나 거기 이제 보이는 딱 장면 위주거나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앞에 왜 엄한소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크게 내용이 어렵거나 말거나 뭐 저는 편하게 제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내 경험이랑 좀 결부해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피 터지는 미는 것 봐. 북클럽.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향전은 아침 드라마다. 오늘 또 명언이 하나 나왔네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리더님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질문.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쨌든 독서 모임 리더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하루 종일 독서를 하나 보다. 쉬는 시간에는 책을 펼치나 보다.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나 보다. 뭐 이런 상상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독서 모임 리더까지 하시게 된 데는 아마 이 독서라는 거를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독서가 습관이 되어 계시지 않고 해보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리더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계기로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읽어야 될 타이밍이구나. 25년도에는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될 목록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제 각 리더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독서를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자,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연 리더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저희 육아와 이제 뭐 잠시 경단위에서 취업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학구열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못한 거에 대한 학구열애보다는 이제 자기가 못 배운 거에 대한 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뭐 전집이나 이런 책 얘는 이제 아낌없이 어렵지만 고기를 안 사, 안 사먹어 책을 사주는 그리고 신문도 꼭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긴 했죠.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 책 냄새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신문 냄새. 그래서 이제 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게 우리 때는 또 솔직히 인터넷 이런 게 없고 정보를 하는 건 진짜 듣는 거 아니면 책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었고 이제 독박 육아와 이제 경단녀 생활을 겪으면서 아까 이제 육아 때문에도 책에 좀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웅진 큐레이터라는 이제 새로운 이게 큐레이터긴 하지만 이게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업의 영자도 모르는 아까 말했으면 되게 소심하거든요. MBTI는 잘 모르겠고 옛날에 그, 그 트리플 A형이라고 A형 엄청 소심해서 이제 앞에서 나를 말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영업의 영자를 못했는데 갑자기 아까처럼 어른에 대화도 못 해보고 집에만 있던 경단녀가 애만 키우다가 갑자기 어른한테 가서 영업을 해야 돼. 이게 어, 진짜 이게 멘붕이 오는 거야, 진짜. 살아왔던 세월이 다 부정되고, 나는 없어지고, 진짜 자존감은 진짜 바닥을 찍고,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책이죠. 그래가지고, 뭐, 대화법, 설득, 뭐, 영업,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학원, 이런 거 비즈니스, 뭐, 이런, 영업, 스피치 이런 것도 제가 수업을 들었답니다. 수업도 듣고 어쨌든 책도 공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 자격증도 뭐 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 뭐 책의 이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제 얻게 되면서 저 지식은 어차피 뭐 배워서 남주자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배워서 남주자처럼 제가 이제 겪었던 이 좋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필요한 분들과 이제 나누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네. 갑자기 급 마무리를. 아이가 등장하는 관계로. 와, 주연 리더님, 우리 회의할 때도 못 들어왔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집에 누누이 있었던 뭐 백과사전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본 기억은 없으나. 저 탑 쌌어요, 저는. 백과사전 갖고 빳빳하니까 탑 쌌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와, 트리플 A형도 스피치를 공부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또 하나 배우게 되면서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잘해보고 싶으신 분은 스피치 관련된 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리고 MBTI도 I예요. 극 I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극 I인데 저는 사회성 버튼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봐서 생각하니까 저희 애들도 저를 닮아서 I형들인데 이걸 못한다, 부끄럽다, 안 한다 해서 계속 안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더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늘 수 있다. 이런 우리들도 늘을 수 있다. 물론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후끈후끈 거리기도 하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가 왔으니까 또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창민 리더님은 언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셨나요? 네, 저도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엄마인데 독서를 열심히 한다? 그 시기가 다 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도 김유주연 리더님처럼, 네. 네, 이제 뭔가 육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이겨내 보려고, 음, 시작한 게 독서였어요. 근데 음, 본격적으로 막 열심히 해야겠다 했던 게 그 코로나19가 터진 그때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외출을 막았잖아요. 저는 사실 상당히 거리두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합법적으로 모임을 안 정해도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애가 셋이니까
저희 가족만 해도 다섯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 명 이상 어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명까지만 되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임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잘 보내고 싶다. 어, 그러면서 이제 육아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한 거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취미 생활을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 중에서 그나마 돈이 안 들고 좀 있어 보이는 취미 생활이 전 독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책을 읽는다 했을 때 이렇게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냥 뭐 드라마 봐요, 영화 봐요, 이런 것보다, 저 좀 책 읽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면 약간 이미지가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괜찮은 취미 생활이다 해서 그때 2020년에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자 했는데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한창 그 책을 제가 읽었던 2020년 그때 그 전부터 저희 지역에 이동 도서관이 있었어요. 45인승 그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 도서관 버스가 오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멀리 가지 않아도 도서관이 뭐 버스 뭐 타고 몇 번 정거장 안 가도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서관이 오니까 거기에서 쉽게 빌려보게 되면서 독서 생활을 즐기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라는 출판사를 알게 되면서 유튜브로 민음사 관련된 책 정보도 얻으면서 제가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에 또 꽂히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창 이 민음사 책을 읽을 때 꿈꿔왔던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런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본격적으로 할 때 어떤 그리던 꿈, 그리고 이루고 싶던 장면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창민님의 꿈을 왠지 제가 이뤄드리는데 또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 코로나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저도 이 일을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나는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참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멋진 그거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취미생활 필요하죠. 이제 우리 엄마들도 취미생활 필요하는데 있어빌러티라고 들어보셨죠? 있어 보여야죠. 왜 대학 시절에 원서 괜히 이렇게 표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가방에 책 한 권 있는 게 아이들 뭐 이런 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차를 타거나 이런 거 할 때 괜히 이렇게 책 한 권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작이 아이를 위해서였든 아니면 나의 좀 우울한 감정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였든 어쨌든 지금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읽어주셨던 독서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 여러분들을 또 데려다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제 얘기도 한번 드려볼까 생각해요. 제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실랑이 학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사로 같이 있다가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되었죠. 학교도 멈췄는데 학원이라고 멈추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러다가 제가 예전에는 컴퓨터 키보드 하나만 잘못 눌러도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엉엉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온라인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다가 겁없이 MKYU라고 이제 김미경 학자님이 만드신 대학을 들어갔는데 처음엔 유튜브를 봤어요. 봤더니 왜 책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겠다.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니까 책이 굉장히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엄청 두껍고요. 내용도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풀어내시지? 그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끌리듯이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거기에 필수 조건이
그 어려운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읽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또 과제가 있어야 그 과제를 했어야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왜 되게 계획적이고 한 번 하면 끈기 있게 할 거 같고 이렇잖아요. 싫은 건 또 죽어도 안 합니다. 싫은 건 빨리 집어치워요. 그래서 독서를 아마 그렇게 좀 한란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작이 과제를 해내야 되고 뭘 해야만 하고 이런 좀 딱 정해진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내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지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좀 좋아진 케이스라서 저는 그래서 저도 제 독서 모임들이 약간 좀 빡세게 가나 봐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시작을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긴 했지만 뭐 그 덕분에 이제 왜 벽돌책이라고 그러죠. 그런 책이라든지 왜 사람들이 왜 집어 던져버리는 책도 마음 내키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책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랬지만 만약에 지금 초보 이제 독서가분들이 그럼 무슨 책부터 읽어야 돼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책은 솔직히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짜 의지가 강하시지 않은 분은 또 도망가시게 되시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독서에 대한 재미를 조금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도 독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월 6, 아니다. 12월 30일부터 북푸푸 일기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기 책들이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사진에 보이시는 그 책들로 진행이 될 건데, 아까 궁금해 하셨어요. 춘향전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각자 자기 책 소개,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이 책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으신지, 이 책은 어떤 분과 함께 쓰면 좋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들으시는 분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연 리더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저희 그 책 제목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하브루타 대화법입니다. 이 책은 그 초등학교 교사이시며 두 남매를 키우신 그 작가님이 쓰신 거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제 실천해 오신 하브루타 이제 사례를 이제 모았다가 적으신 책이라 저희가 음, 이 적용하기,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하기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브루타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지 무슨 뜻인가, 그냥 하브루타에 대해서 아시는 초보자분도 이제 접근하시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적으신 책이라 선택을 했고요. 그 문단 마지막에 이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브루타 대화법 팁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책을 저희가 읽지만 특히 저도 초보자 시작할 때는 좋다 하고 이제 끝나고 이거 좋다. 이거 나도 써봐야지 끝.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좋다 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지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읽고 끝난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너무 좋지만 막상 이제 읽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팁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예시를 주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기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했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하브루타 대화법은 이제 유아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진 않아서 유아나 뭐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제 아이와 함께 대화법으로 미리 이제 실천해 가서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가 됐을 때는 이제 막상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는 더 조금 더 쉽게, 많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춘기 오기 전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를 순탄하게, 쉽게, 남보다 조금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엄마가 하부르타 하면 아이가 달라져요. 하부르타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엄마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독서 모임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다른 분들에게 여기 소개도 해주시겠지만 또 이걸 직접 또 아이한테 해보시면서 사춘기 원활하게 넘어가 보자. 원활하게 넘어가 보자. 또 얘기하시니까 저는 지금 원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를 제가 꿀팁을 조금 받아가지고 한번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민이다님 춘향전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미능고파의 첫 책인 네, 춘향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분도 그렇고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춘향전이 첫 지정도서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난해하다는 그 느낌을 어, 약간 뭐랄까 깨부순다. 우리가 파먹어 보는 거니까 제대로 파먹어 보려면 그 첫 메뉴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미는고파 북클럽의 색깔과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춘향전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의외의 포인트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춘향전이 미능고파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이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시대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공부하고 뭐 어려운 고사와 고어를 이제 배우려는 모임은 아니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런 어려운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읽지 못했고 미뤄뒀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북클럽에서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 아침 1일 연속극이라는 느낌으로 이 책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1일 연속극을 보고 대화 나누는 것처럼 어, 모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거듭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네, 저는 드라마 후기를 나누듯이 이 문학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인물이나 장면이 각자 느낀 감정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 하더라도 미세한 것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그냥 이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독특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특색 있게 이 인물들을 느끼고 체험했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뽐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런 고전 문학과 세계 문학을 아주 재미있게 저는 읽어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어주셨던 분들은 제 북클럽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전문학 책 모임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집에 아이가 계신다면 아마 기본적으로 책이 비치되어 있다. 도서관에 너무나 많다. 이런 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손이 가지지 않는 부분에 뭐 색다른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 책만 되게 많이 보잖아요. 얇은 동화책. 그런 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제 거를 한번 또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배경화면 좀 바꾸고 가볼게요. 네, 보이시죠? 어쨌든 위치를 또 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퀸스프링 북클럽이라는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리더님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가 이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던 부분이 이제 모임 기획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 부분과 어쨌든 마케팅을 하셔야지 이제 또 모집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마케팅 부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영 마인드를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그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임 리더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전에 다른 데서 참여하셨던 그 참여자인 입장에서 이제 모임을 끌고 나가시면 한계성이 살짝 보이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하나가 이제 참여자분이 뭐라고 한마디 훅 하면 바꿔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 모임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맞고 그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니즈와 내가 맞지 않은 부분인 거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진짜 좌지우지하지 않으려면 내 마인드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경영 마인드 부분도 같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 세 가지 분야를 제가 골고루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에는 키스프링 10기가 8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카네기 인간 경영 리더십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카네기 책 너무 유명하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아쉽게도 이건 카네기가 쓴 책이 아닙니다. 저도 제목 보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어머 인간 경영 리더십. 그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인간관계로는 많이 아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책을 생각하고 이것도 그렇겠지. 인간 경영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모임을 하거나 회사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닐까 하고 선택을 했더니만 아쉽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네기가 쓴 책이 아니라 카네기 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구소장님이신 최염순 작가님이 이걸 집필을 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뭔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책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왜 최첨단 과학기술이 이제 막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보통은 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왜 아까 전에 주연 리더님도 프로 수강러, 저도 한 프로 수강러였거든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프로 수강러가 되는데, 근데 결국은 모임을 운영한다거나 내가 아니면 참여를 하시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이끌어내는 거는 인간적인 리더십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딱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하이테크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진심 어리게 애정도 갖고 이해도 해보고 그런 바탕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저절로 마음을 열게 되겠죠. 그럼 내가 막 이거 하세요, 뭐 저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요즘 뭐 지금 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강압적으로 뭐 얘기하거나 내 거 좋아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또 자신의 니즈와 맞다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모임을 운영을 하더라도 다 이제 참여해 보시겠다고 얘기하고 뭐 우리 찐팬이라고 그러죠. 팬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찐팬이 또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기획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임 리더가 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분들처럼 나도 한번 나 진짜 참여는 좀 그만해보고 싶다. 들인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본전을 조금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뭐 직접적으로 리더 수업을 듣기 이전에 이렇게 독서 모임부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유튜브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창민님이 춘향전 궁금하셨다는 거 외에는 이제 질문사항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리더님들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곧 일기가 시작이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하고 싶은 말 많으시잖아요. 그 독서 모임에서.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임 꼭 와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거 요런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주연 리더님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선거 유세 같죠? 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괜찮으시고요. 네. 그 책을 여태까지 안 읽어 습관이 안 되신 분, 습관이 되신 분, 뭐 파브리타에 배우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제 육아나 인생에 있어서 뭐 사람의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뀌면 더 좋을지 생각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따스한 책 쓰다방으로 놀러 오세요. 따스운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지금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춥고 대화할 때가 인간관계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대화할 때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랑 맘 맞는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책 쓰다방 북클럽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창민 리더님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 아, 뭐 아내와 뭐 며느리 이런 뭐 엄마의 이런 위치와 다 내려놓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북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첫 책이라 엄청 난해하고 요상한 책을 골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의외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1, 2부로 나누거든요. 춘향전을 1, 2부로. 근데 1부는 예, 한 29금 정도입니다. 19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29금 정도 되는 아주 조금, 예, 아주 그런 소설이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어, 의외의 포인트에 다양한 인물들이 몇 안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참 기가 막힌, 어,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특색을 가진 그런 인물들을 파헤쳐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춘향전 책이 한 요 정도 두께예요. 요 정도 두께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읽을 책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80, 170쪽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건데,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읽는 춘향전의 의외의 포인트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이야기 마음껏 펼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어쩜 이렇게 이남들이 얘기를 잘하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정년이라는 드라마 엄청나게 재밌게 봤고요. 거기에 저 춘향전 그 판소리 하는 이야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더 반가웠었던 것 같고요. 아까 나왔어요. 이런 책 아니고, 이런 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29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9금 춘향전은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과 또, 그렇게 조금 달라진 버전으로 된 춘향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은 미눔고파 북클럽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유튜브 특강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거리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각자 리더님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북클럽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